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기업 중 하나인 인텍플러스의 수주 잔고 및 수주액을 기반으로 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개인적인 분석을 공유를 해보는 것이고, 통찰력은 부족하고 오류나 부족함은 많을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적인 태도보다는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고 관련 주식의 매수 매도 추천을 위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인텍플러스의 수주 관련 데이터를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 수주액 및 뭐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이제 각 사업부별로도 수주를 세분화해서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장비 기업이고 이 장비 기업은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이 수주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이제 곧 22년 4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올 텐데, 혹시라도 특이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래에서 나올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주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가 나타나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 분야별로 이제 수주 총액, 기납품액, 수주 잔고, 수주 일자, 납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시된 이 금액은 이제 이 연간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3분기에 수주 이 표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온 이 금액은 22년 1Q부터 3Q까지 이제 누적으로 수주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만 얼마만큼의 수주 총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은 이제 3분기에 이 금액을 2분기에 이 금액으로 빼서 어, 각 분기에 얼마나 수주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 금액은 이제 수주 증감으로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주 증감은 해당 분기에만 얼마나 수주를 받았느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간 한계에 관한 건데 이 수주 일자나 납기가 약간은 좀 러프하게 좀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은 이런 것들 때문에 추세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오차가 앞서 뒤에 이어질 논의를 뒤집을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데이터를 일관된 방식으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전체 사업부 수주 총액 및 수주 잔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 첫 번째는 이제 진행률입니다. 이제 수주 총액을 기납품액을 수주 총액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총 수주 받은 것 대비해서 얼마나 납품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이제 연초에는 낮다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진행률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준에서 진행률은 분포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분기에는 뭐 이전 어떤 연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 수주 잔고인데, 한 4년 전부터 상당히 견조하게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수주 잔고가 결국에는 이제 매출로 환원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 안정성이라든지 뭐 가시성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로 찍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 나오는 이제 그 스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과연 수주 잔고가 여기서 더 늘어나는지, 이 추세를 쭉 이어가는지, 혹은 피크아웃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코멘트 드릴 게 이제 수주 증감이라고 표시가 된 게 각 분기에 이제 받은 수주액을 좀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일관되게 이제 1Q에 수주 받은 총액이 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Q에 굉장히 크고 2, 3, 4분기로 갈수록 좀 감소를 하는 2, 3, 4분기는 1Q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일관되게 관찰되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떤 계절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사업 보고서상 이제 회계상 처리 때문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전년도의 수주 잔고를 다음 1분기 때의 수주 총액으로 이제 그냥 더해서 좀 회계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 분기별 수주액은 1분기에 전반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위에 그래프를 그린 테이블 형태인데요. 이제 평균보다 금액이 높으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평균보다 낮으면은 이제 빨간색이 표시가 되게끔 이제 가시화를 했는데 이제 최근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견조하게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으로 갈수록 좀 수주 총액이라든지 수주의 어떤 증감, 뭐 기납품액, 수주 잔고 등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부별 수주 총액 및 수주 잔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패키지 외관 검사, 그러니까 1, 사업부의 반도체 패키지의 외관을 검사하는 장비에 관한 것만 떼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수주 잔고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큰 상승을 이루었고 현재 수주 잔고도 물론 약간의 뭐 피크아웃이 보이긴 하지만은 견조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견조하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고 약간의 어떤 플럭추에이션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분기당 수주하는 금액은 보통 1Q에 상당히 높게 찍히는 경향이 있는데 21년도에는 이제 4Q에도 상당히 높게 찍혔다. 그래서 이 여세가 계속돼서 이제 22년도까지 그러니까 21년도 4Q에 상당히 높게 찍힌 이 수주액이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22년도까지 좀 계속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주액 자체는 전년 대비 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주액이 늘어난 탓인지 좀 전반적으로 어떤 그 진행률 측면에서는 좀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사큐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패키지의 내부를 검사하는,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의 범프를 검사하는 장비, 사업부의 수주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선 이 반도체 외관 검사와는 다르게 훨씬 더 견조하고 꾸준하게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난 탓인지 수주액이 이렇게 늘어난 탓인지 이것은 확실히 이제 진행률 측면에서는 좀 이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 이제 영상이나 이 포스트에서는 요런 그래프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부분별로 이제 매출액이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증가한다 아니면은 뭐 증가했다가 뭐 정체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검사 분야의 매출이 최근 좀 정체가 되었다. 이게 좀 뭔가 아쉬운 점이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체가 이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검사 분야의 매출액이 정체된 이유는
이렇게 수주 관련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을 때 수주는 상당히 견조했지만 진행률이 좀 더뎌진 탓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정체하는 와중에도 수주는 상당히 많이 받아놓긴 받아놨는데 이 수주받은 것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좀 진행률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매출은 정체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 검사 쪽으로 가는데, 이 앞선 그래프에서 스케일이 이제 900억 정도인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350억 정도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좀 낮은 어떤 금액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반도체 분야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작은 수준의 수주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뭐 주요하게 뭐 뽑을 만한 것은 19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좋았고 20년도에는 안 좋았고 21년도에는 좋았고 22년도에는 안 좋았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플레이의 장비 투자가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23년도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다만 여기서 아주 큰 매출이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디스플레이는 인텍플러스의 매출 변화에 아주 메인 팩터로 작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검사 관련한 수주 에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350억, 350억으로 이제 스케일을 맞췄는데, 디스플레이보다 한번 수주가 찍히고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디스플레이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한번 수주가 있기 시작하면은 비교적 큰 규모로 발생한다 정도를 알 수가 있었고, 다만 전반적으로 이 수주의 흐름 자체가 불규칙하고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여기서 어떤 대단한 기대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혹시라도 한번 수주가 나오면은 나름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부분은 뭐 데이터를 뽑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텍플러스의 수주 관련 데이터를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좀 점검을 해봤는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업부의 수주액 및 수주잔고는 현재까지도 견조하게 상승 중입니다. 견조한 수주 상승세와는 좀 다르게 최근에 시가총액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수주액은 1분기에 특히 많이 찍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절성의 영향인지 아니면 보고서의 회계상 착시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의 경우 수주 관련 실적은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수주 실적은 가장 꾸준하고 가장 견조하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사업부 매출은 진행률이 더딘 탓으로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즉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그 수주된 납품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것은 이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주기성을 보여줬는데 혹시라도 이 디스플레이 장비의 어떤 그 수주가 사이클의 성격을 좀 띈다라고 했을 때는 22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23년에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약간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은 2차 전지 관련한 것인데 2차 전지 검사 장비는 상당히 불확실성도 높고 뭔가 불연속적인 실적이 찍히지만 혹시라도 한번 수주가 되기 시작하면은 디스플레이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발생을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